당뇨약을 먹는 당뇨인 중 당화혈수소가 목표치인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비율이 28%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적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혈당이 이토록 잘 안 잡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 답을 인슐린 저항성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당뇨인에게는 혈당 수치만큼 인슐린 저항성도 중요한 개념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당뇨약을 먹는 당뇨인 중 당화혈수소가 목표치인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비율이 28%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적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혈당이 이토록 잘 안 잡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 답을 인슐린 저항성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고 하니 인슐린 저항성 검사도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도 한다면 당뇨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자세히 설명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당뇨인은 2형 당뇨입니다. 2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는 정상인데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혈당이 조절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 검사해본 적 있으신가요? 혈액 한 방울로 인슐린 저항성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 검사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3개월에 한 번 당화혈수소 검사하고 수시로 혈당 체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당화혈수소 수치와 비례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실제 있습니다. 물론 당화혈수소 검사만으로도 혈당이 잘 유지되는 경우에는 굳이 인슐린 저항성 검사가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혈당이 잡히지 않는다면 보다 정밀한 당뇨 관리를 위해 인슐린 저항성 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서 지금 이 순간의 혈당 조절 능력을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호마-IR입니다. 간단한 체열로 검사가 가능하고 비교적 정확도가 높아서 임상은 물론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호마-IR은 공복 혈당과 공복 인슐린 농도를 측정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공식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바로 공복 인슐린 곱하기 공복 혈당 나누기 405입니다. 대부분은 당화혈수소와 인슐린 저항성이 비례해서 나타나는데요. 즉, 당화혈수소가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도 높고 당화혈수소가 낮으면 인슐린 저항성도 낮은 것이죠. 그런데 드물긴 하지만 당화혈수소가 높은데 인슐린 저항성은 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생활관리만 잘한다면 곧 당화혈수소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뇨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경우죠. 반대로 당화혈수소는 정상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 당뇨가 심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인슐린 저항성 검사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와 개선을 통해 당뇨인들이 걱정하는 당뇨 합병증과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고인슐린 혈증으로 이어져 혈액을 탁하게 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각종 당뇨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셀룰라이트가 증가하여 피하 조직이 울퉁불퉁하게 뭉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혈관의 내치 조직이 점차 두꺼워져 고혈압이 생기기 쉽고 지방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유리지방산이 혈액으로 들어가 고지혈증도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아밀로이드 베타를 축적하고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를 유발해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요. 마지막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종양 물질이 사멸되지 않고 증식되기 때문에 각종 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당뇨합병증 위험을 줄이고 여러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싶은 당뇨인이라면 인슐린 저항성을 반드시 측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뇨스쿨 의료진들은 당뇨 진료를 할 때 첫 내원 시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하고 3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하며 한약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임상에서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통해 당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화혈수소가 8.5%에 인슐린 저항성이 7.4가 나왔던 정땡땡님의 경우 6개월 한약 치료를 통해 당화혈수소는 7%로 낮아졌고 인슐린 저항성도 2.8까지 낮아졌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2.5보다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땡땡님의 경우 당화혈수소가 향후 다시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화혈수소는 7%로 많이 낮아졌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2.8로 아직 높은 편이라 한약 치료를 지속했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정상 범위까지 낮아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당뇨 전 단계인 상태로 내원하신 임땡땡님의 경우 당화혈색소는 5.9%라서 아직은 전 단계 상태이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2.7로 의외로 높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혈당은 아직 괜찮은 편이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향후 당화혈색소가 훨씬 많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당화혈색소는 전 단계 수준이었지만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높아 치료를 시작하였고 현재 인슐린 저항성과 당화혈색소 모두 정상 범위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당화혈색소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낮추게 되면 다시 당화혈색소가 높아질 수 있는 위험도 낮출 수 있고 합병증,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암과 같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한 여러 질병 위험 또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바로 한의학적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한약재 중에서는 후박, 목향, 온나무 등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침치료 중에서는 전침 치료를 했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한의학적 치료 자체가 몸의 문제를 찾아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의학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다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이형 당뇨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시고요. 필요하다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한의학적 치료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슐린 저항성 수치를 측정해보고 싶거나 한의학적 치료가 궁금하다면 1644-5178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손쉽게 측정하는 방법은 바로 복부 비만과 혈중 중성지방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복부 비만은 집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데요. 복부 둘레가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 있다고 말합니다. 집에 줄자가 있다면 한 번씩 재보시고요. 이때 어느 라인을 재느냐에 따라 복부 둘레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하죠. 배꼽 바로 윗부분을 기준으로 재시면 되겠습니다. 복부 둘레 하나만 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평가하지는 않고요. 복부 둘레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 남자는 90, 여자는 85cm 이상이면서 동시에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150 이상인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혈액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는 수치라서 궁금하시면 꼭 혈액 검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단순히 있다, 없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수치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인슐린 클램프법이라고 하는 가장 정밀한 검사법이 있는데요. 2시간 반이나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연구용으로 주로 사용되고요. 임상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대신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호마-IR이라는 것인데요. 간단하면서도 비교적 정확도가 높아서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마-IR은 공복혈당과 공복인슐린 농도를 측정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공식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바로 공복인슐린 곱하기 공복혈당 나누기 405입니다. 아무리 간단해도 검사를 하려면 병원에 가셔야 하고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고 꼭 공복에 검사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산하기는 너무 쉬우니 공복인슐린 곱하기 공복혈당 나누기 405 이 공식을 지금 꼭 메모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호마-IR이 몇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바로 1 전후인데요. 0.5에서 1.4까지가 건강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1.9를 넘으면 초기 인슐린 저항성을 의미하고요. 2.9를 넘으면 유의한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슐린 저항성이 궁금한가요? 공복혈당 수치와 공복 인슐린 농도만 알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기회가 되면 꼭 측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발송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감사합니다.